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54강이요. 평행은 두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1A 1A의 정확한 정의. 지난 시간에 전자기력을 배웠는데요. 전자기력을 뭐라고 했냐면 F가 IL 크로스 B라고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을 펴서 감았을 때 빳빳하게 세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걸 바탕에다 깔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 앞서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직선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때 흐르는 전류 이름이 I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이 공간에 도선이 놓여 있는데 얘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얘는 I2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I1이 흐르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쪽으로는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나오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동시문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I1이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 편으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가까이 있을 때가 세고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I1이 오른쪽 평면에 만드는 자기장이 B1이면 어쨌거나 전류 I2는 B1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기장 속에. 그러니까 도선 두 번째 도선 I2도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전류가 올라가죠. 자기장이 들어가죠. 올라가서 들어가. 그럼 왼쪽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올라가고 자기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이잖아요, 힘이.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 얘의 힘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2번 도선이 받는 거죠? 우리가 F 두 번째. 근데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1번 자기장, 1번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21 이렇게 써야죠. 틀림없죠? 그 다음 I2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는 들어가지만 이쪽으로는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는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일 거 아니에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는 P2겠죠. P2. 근데 I1은 1번 도선은 나오는 자기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자, 전류의 방향에서 나오는,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쭉 방향 있죠? 자, 플레밍의 왼손법. 자, 전류가 올라가. 자기장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힘을 받는데, 이쪽 방향으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는 일본 도선이 받는 힘인데, 누구 때문에 받냐? 2번 도선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F21부터 할게요. F21, 요거 먼저 했던 거. F21은 방향을 아니까 크기만 계산하면 I2잖아요. 자기 전류가. 그 다음 자기 길이가 L.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자기장이 뭐예요? B1이죠. B1. 그럼 계산해보면 I2에 L에 B1이 뭐예요? B1. 얘가 만드는 전류 I1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R분의 I 이랬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R일 때 I1이죠. 이럴 때는. 그러면 얘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예? 예. R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이죠. 그 다음 F12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얘는 자기 전류가 I1이니까 I1 길이 L B2죠. B2 2번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 들어있으니까 B2 네. I1L에 B2는 뭐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R분의 I2죠. 결국 똑같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R분의 I1, I2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21의 크기와 벡터 이거의 크기와 F1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F21 벡터는 마이너스 F12와 같다. 요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요런 관계를. 두 힘의 크기에, 두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역학의 제 세 번째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작용-반작용이 되는 거다. 요게 작용이면 요게 반작용, 요게 작용은 요게 반작용. 작용-반작용, 서로 작용-반작용 관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번엔 두 번째로 이번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가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이게 I1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이 공간에 전류가
이번엔 반대로 이쪽으로 흘러 이쪽으로. 여기 I2야. 바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 그럼 똑같이 합니다. I1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의 오른쪽 상바평면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 이름이 B1이에요. 얘 역시 자기장을 만들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때 이 자기장 이름이 B2입니다. 그러면 B1이 B 도선 두 번째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요. 자, 좀 하기가 어려우면 플레밍의 연소 법칙 쓸 때 이게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전류가 내려가. 자기장은 들어가. 이게 되게 이쪽 방향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F2-1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파란 자기장 B2 속에 I1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류, 자기장 이쪽이죠. 전류, 자기장 이쪽.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도선은 이쪽으로 힘을 받죠. F1, 2죠. 역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자, 보세요. 이제 큰 눈으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가 받는 힘은 서로 잡아당기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그래. 인력. 당기는 힘이 돼. 당기는 힘이요. 그래서 이 도선이 공간에 고정되지 않으면 두 도선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요. 공간에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땡기니까 이렇게 서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는요, 서로 밀잖아. 이걸 척력이라고 그래. 척력. 밀척자. 척력. 미는 힘. 서로 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얘는 벌어진다 이거예요. 인생사도 똑같아. 공동의 목표가 같아. 목표가 같으면 뭉칩니다. 목표가 같으니까 서로 단합을 해요. 근데 목표가 달라. 반대야. 어? 목표가 달라. 다르면 어떻게 돼?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결혼한 부부들도 공동의 목표,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의 양육과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공양 이런 게 다 일치가 되고 가치관이 같고 뭐 이러면 종교도 같고 그러면 합심이에요. 합심.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 남자나 여자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 돈 못 벌어온다고 여자가 바가지 박박 긁고 뭐 이러면 남자가 같이 살겠지? 헤어지지? 반대에 또 여자는 어떻게든지 새끼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는데 남자 새끼 바깥에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오입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헤어지지 어떡합니까? 정당도 똑같이 정당. 우리가 왜 수박들 미워하느냐? 공동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정당 아니야. 정당. 그 정당이 같은 정당이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지. 중불나게 지가 뭐라고 거기서 사사건건 태클이나 걸고 앉았고 반대편으로 던지고 있으면 그런 새끼 겉으로는 민주당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국민의힘 편드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러잖아. 수박. 그래서 이번에 수박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2의 수박, 제3의 수박이 좀 자꾸 나와. 미치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그이다 이거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도 목표가 같으면 동지가 되는 거고, 목표가 다르면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듬어야 되는 사람이 국민들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가. 그러니 뭐 탄핵시켜야 한다, 뭐 이따위 소리 나오고 특검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압 케이블선이라고 알죠? 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은 이제 알루미늄 선으로 만들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똑같은 굵기의 도선이 6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근데 이게 초고압 케이블은 직류 전기를 송전하는 게 아니고 교류 전기를 송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왔다 갔다 해. 전류가 동시에 앞으로 흐르고, 동시에 뒤로 흐르고, 동시에 뒤로 이렇게 흐르니까 얘네들끼리는 똘똘 뭉치는 거야. 같은 방향이니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6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려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새끼만 반대 방향으로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새끼들가 얘를 계속 이쪽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밀어내. 그럼 미치는 거죠. 그렇게는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그러면 다행이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국제도량형 협회가요. 국제도량형 협회. 협회가 제정한 단위가 SI 단위인데, SI 단위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서 1A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SI 단위에서의 1A,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아닙니까? 그래서 1A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이걸 갖고 내린 거야. 이걸 써줄게요. 같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직선 도선이 1m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1m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매미터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뉴턴은 N이죠. 매미터당 힘이니까 뉴턴 파 미터네요. 일단 1대 뉴턴이 되는 전류 값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이 식에다가 힘이 이게 L분의 F21 또는
L분의 F1, 2만 따지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R분의 I1, I2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같은 전류라 그랬으니까 요때의 I1과 I2의 값은 같아요. 같아. 그리고 1m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1m야. 요게 1.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면 요게 1이고 1A하고 요것도 1A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단위가 F 나누기 뉴턴 파 메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SI 단위에서의 1A의 정확한 정의 뭐냐? 이겁니다. 이거. 같은 전류가 흐를 때 1m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매미터당 2의 10에 많아서 7승 뉴턴이 되는 그때의 전류값, 그걸 갖다 우리가 1A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한 SI 단위의 최신형으로 전류를 정의했다. 옛날에는 뭐야? 1 쿨롱 파세크, 1초에 1 쿨롱의 전하가 간다. 너무 쿨롱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